이번 시간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3차니까요. 함수의 형태가 세제곱이라는 형태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이런 형태.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여기서 개수가 조금씩 달라질 때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 3승의 그래프를 우선 그려봐야 되는데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응하는 그 정의역에 있는 값, 그 다음 공역에 있는 값을 우리가 찍어본다는 거죠. x가 0일 때는 0일 거고요. 자,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일 때는, 그렇죠. 1 나오죠. 1, 1,1. 여기. 2일 때는 2의 3승이니까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해서, 비율이 지금 잘 안 맞는데, 8. 1일 때는 1.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쭉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요 반대편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그립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가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 8 이런 정도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x세제곱의 그래프를 보자면 이 x세제곱 그래프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1을 넣었을 때 값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되죠. 자, 2를 집어넣으면 8 나오는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때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특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형태가 되고요. 자, 원점 대칭.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값은 나오지 않아요. 계속 값이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지는 증가하는 함수, 증가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y는 x 세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는 자,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 뭐다? 증가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를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녀석을 붙여주게 되면 1 집어넣었을 때 여기까지만 1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음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음수 8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들을 쭉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시게 되면은 요 파란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3승 그래프고 하얀 그래프는 x 3승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 원점에서 요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움직여가면 요 모양이 이게 이 원점에서 꺾이느냐?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보게 되면 뾰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곡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3차 함수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따라서 움직여 보게 되면 꺾이지 않는 형태의 곡선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그릴 때 그냥 쭉 통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X축에 스치듯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자세히 한번 그려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원점인데 여기를 이 x 3승 그래프가 올라갈 때 뚫고 지나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스치듯이 올라가는 형태, 여기도 스치듯이 내려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스치듯이. 그러니까 접한다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그려줘야 된다. 자, 여기가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 스치면서
스치면서 넘어가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자세하게 좀, 그거는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나중에 3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좀 미세한 그런 그래프들을 다룰 때가 있어요. 3차, 4차 함수에 대해서. 자, 미분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곡선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그리신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이 x3승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x3승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개형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개수의 변화를 한번 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의 3승 그러면 x 3승 그래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x 3승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x 3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면은요. 자, 이것이 y는 x 3승이다. 그러면 2분의 1 x 3승이라는 그래프는요. 자, 함수값이 x 3승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작아져야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x 3승이 지나가는 점이 있다면 요 중간쯤, x축하고 요 중간쯤, 요 점을 지나가는 요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요 중간쯤을 지나가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이 약간 완만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y는 2x의 3승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배가 되겠죠. 그럼 이만큼 올라갑니다. 굉장히 급하게 변해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원점 부분 그래프 그리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은 원점을 중심으로 이게 대칭인 형태가 되는 건 똑같은데 요 개수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낌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자 주의하십시오. 원점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증가함수, 거꾸로 최고차항 계수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음수가 돼버리면 감소함수가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y는 x 3승, 2x 3승. 일반적으로 이제 y는 ax 3승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들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여러분이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 평행 이동을 또 공부를 하게 되죠. 3차 함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 나오는 식의 형태는 2차 함수의 변형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 3승이라는 함수에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축에 따라서 1만큼, y축에 따라서 2만큼 평행 이동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원래 함수는 원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 이렇게. 자, 이것이 y는 x 3승입니다.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그 위치를 꼭지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3차 함수는 요 x 3승의 요 원점 있죠. 원점에서 요 위치가 지금 가장 특징적인 3차 함수의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어느 위치로 이동했느냐라는 걸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x축에 따라 1만큼, y축에 따라 2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요 녀석이 여기로 이동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자, 마음속으로 아니면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점선을 찍어주세요. 점선을 찍고 3차 함수를 그대로 한 번 더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바로 뭡니까? 얘를 1,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함수가 된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 이 함수의 그럼 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x축에 따라 1만큼 이동하면 x라는 문자를 x 빼기 1로 y축에 따라 2만큼 이동하면 y라는 문자를 y 빼기 2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의 식은 y 대신에 y 빼기 2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x 대신에 x 빼기 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에 x의 3승이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y는 x-1의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2라는 모양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y는 x 3승의 그래프를 x축에 따라 1, y축에 따라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원점에서 가장 우리가 특징적인 점, 원점에서 가장
이 3차 함수를 대표를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찍었으니까 이 점이 어떻게 이동했다. 요걸 여러분이 그래프상에서 이제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프를 뭐 아주 정확하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략 어떤 형태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 않게 이상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좀 나중에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개 다 풀어 헤치면, 자,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요거 계산해주면 1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도 평행 이동을 얼만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힌트가 있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이제 도대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2학년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x 3승 형태, 그리고 그것을 평행 이동한 형태 정도까지를 공부하시게 되고, 일반적인 3차 함수는 2학년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자, 이 변형을 여러분이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형태 정도까지가 아마 출제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자, 이 녀석 1,2를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 3차 함수는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평행 이동을 한 만큼 대칭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데, 그럼 1,2 대칭 이렇게 설명하고, 자, 요 1,2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 대칭이잖아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2차 함수를 공부할 때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축 대칭을 공부하셨습니다. 3차 함수를 공부할 때는 기본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점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차 함수, 3차 함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대칭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그 대칭을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함수, 기함수 개념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함수라는 녀석, 우함수란 뭐냐? 우함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함수가 자체적으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함수는 y는 x제곱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가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 그 y축이 아니라 이제 다른 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함수라고 안 해요. 정확히 어디?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이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우함수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y축의 대칭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함수는 원점을 지나갈 필요가 없다. 이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우함수 맞아요.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럼 우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는데, 우함수. 수학은 항상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글이 아니라 수 또는 문자, 세계 각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수학 기호를 통해 가지고 이 함수가 우함수입니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함수다, 어떤 함수가 우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하면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칭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원점에서 대칭점을 제가 하나 선택을 합니다. 대칭점.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은 이게 정해진 점이 아니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 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만약에 x다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뭐 다른 문자 A 해도 괜찮습니다. x가 1이냐 2냐 3이냐 그거는 상관없다. 항상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요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요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될까? 좌우 대칭이라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면 높이도 같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죠.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함수값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x라는 위치를 잡아서 여러분이 함수값을 계산했을 때와 마이너스 x라는 위치를 잡아놓고 함수값을 계산해보자. 그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x라는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라는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뭐 같은 게 한 두어 개 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것이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함수 fx가 우함수입니다. y축 대칭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어떤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딱 보고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가져? 그것은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내면 되는 거죠. 기호로 표시가 됐으니까 그 기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내시면 되는데 y축 대칭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함수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함수입니까? 대표적으로요. x제곱 예를 들었죠. 이것처럼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짝수, 차수로만 구성된 다항함수. 이건 다 우함수입니다. 짝수, 차수로만 구성된 다항함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2차 함수지 않습니까? x제곱. 거기에 무슨 뭐 2x가 3x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짝수 차니까요. 상수항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 인정합니다. 자, y는 x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우함수 맞아요. 요것도 짝수차로 간주하시면 돼요. 상수항도 차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짝수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차 다항함수면 이것은 다 우함수가 된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딱 보시고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썼습니다. 4차 함수잖아요. 그걸 못 그려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요. 너 우함수구나.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요 차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우함수라는 것에 이제 정의에 해당되는 건데, 자, 어떤 함수가 우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방법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그 식을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fx하고 같으냐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확인해 주시면 우함수이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우함수의 정의이면서 어떤 함수가 우함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자, 우함수, 기하함수 공부하는데, 자, 이거 노란 박스 친 거 있죠? 우함수의 정의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럼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 y는 fx 이거가 자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느냐? 원점 대칭.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공부한 거 x 세제곱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려볼까요? y는 x 세제곱 이런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원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게 요 반대편에 점 두 개를 제가 설정을 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죠. 그냥 얼마든 관계없어요. x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리고 x에서의 함수값을 제가 조사를 해요.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얘가 올라간 만큼 얘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원점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어요. 이 길이도 똑같아요. 이 길이도.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함수는 원점을 지나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의 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y는 x, y는 2x 뭐 이런 거 있죠. y는 2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도 이것도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기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자, 식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똑같아요. fx라는 녀석이 f-x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요건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죠. x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라면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반대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둘은요, 항상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0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래야죠. 이것도. 항상 이러한 규칙을 만족한다.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 f-x는 뭐와 똑같니? 그럼 마이너스 fx. 이렇게 자, 이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결국엔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전체 마이너스 한 번 붙인 거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야?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함수가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함수의 정의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기함수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기함수는요, 홀수차면 다 기함수가 되죠. 홀수차 다항함수.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3승 더하기 뭐 2x. 이거 홀수 차수니까 요거 기함수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다 기함수가 된다. 여러분이 이제 우함수, 기함수란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특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함수이다와 기함수이다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함수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것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틱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하고 똑같다. 이게 이제 기함수의 특징. 우함수는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거나 그냥 있으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런 특징. 그래서 이 우함수, 기함수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그래프를 그리거나 뭘 할 때 좌우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 그림이 요쪽으로 엎어져 있지만은 똑같이 생겼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안 그려도 얘를 딱 가려놓고 안 그려놓고 대충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만 알아도 나머지가 예측되는 게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이고 대칭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x값을 다 조사를 안 해보고 반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개념과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함수, 기함수를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대칭이 아닌 건 아니죠. 우함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y축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다른 어떤 축에 대한 대칭이 될 겁니다. 3차 함수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원점 대칭이 아니죠. 근데 대칭이 아닌 건 아니죠. 어딘진 모르지만 이게 움직여진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x는 a에 관한 대칭, 좀 일반적인 대칭 중에 요 x는 a에 대한 대칭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함수가 x는 a에 대한 대칭인 함수이다. 예를 들어서 뭐 a가 여기에요. 여기 a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그런 함수이다. 그러면 뭐 2차 함수 그냥 간단하게 하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다. 네. 어떤 2차 함수가 평행을 이동을 해가지고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수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a라는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을 해요. a에서 이쪽으로도 또 이동을 해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럼 a 더하기 x.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a 빼기 x. 그런데 a 더하기 x와 a 빼기 x에서 이 높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야 대칭이죠. 그럼 설명하면 됩니다. 함수값이 같아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그러면 a 빼기 x 하고 a 더하기 x 두 개의 위치를 잡아서 높이를 비교했습니다. 함수값 비교하면 함수값이 똑같다. 그죠? 모든 x에 대하여 간격을 내가
1만큼 벌리건 2만큼 벌리건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만 이렇게 벌려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함수값이 항상 같다. 이게 이제 x는 a에 대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우함수하고 거의 똑같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 a가 들어갔다는 게 좀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x만큼 더했다 뺐다니까 이 a 빼기 x하고 a 플러스 x는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대칭점. A라는 위치에 대해서 좌우 대칭점을 잡았을 때 높이가 똑같으면 우리가 좌우 대칭이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기호로 해놓으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게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기호 나왔으니까 이런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해두시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y, 얘가 원점, 여기가 a라고 하면은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 두 개를 제가 선택할 건데 일단 제일 쉬운 거 할 거예요. 0. 그 다음에 이쪽은 2a 이렇게. 자, 요 녀석 두 녀석이 바로 a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2a와 0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간격을 움직일 겁니다.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도 상관없고요.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어떤 x라는 길이만큼을 제가 옮겨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x라는 길이만큼을 제가 옮겨올 겁니다. 그럼 요 좌표가 뭐가 되느냐면 x가 되죠. 여기는 좌표가 뭐가 되느냐면 2a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x와 x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 어차피 대칭점에서 똑같은 간격을 우리가 좁혀왔으니까 a를 중심으로 요 간격이 같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높이와 여기서의 높이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 표현은 x라는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2a-x라는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말인데 자, 이것도 역시 대칭점이란 뜻입니다. 2a-x와 x는 역시 a를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대칭점이다. 거기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대칭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선생님, 그럼 대칭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괄호 안쪽에 있는 두 녀석은요. 더해보세요. 그리고 나누기 2를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두 녀석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다는 건 중점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a가 나옵니다. 중점. 그러니까 너는 대칭점이다라는 거죠. a를 중심으로 좌우. 마찬가지.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x 사라집니다. 그 다음 2a죠. 나누기 2하면 a 되죠. 그죠? 역시 이거의 중점이 a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괄호 안쪽에 있는 녀석을 더했더니 x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은 대칭점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함수, 기함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a 빼기 x와 a 더하기 x가 a에 대한 대칭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자, 둘은 f 없이 더해주면 x가 사라진다. 마찬가지. 여기도 f 없이 이 안에 있는 좌표를 더해주게 되면 x가 사라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a에 관한 대칭을 설명하는 식은 자, 이제 열심히 외우세요. 이제 a 빼기 x, a 플러스 x 이거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f2a-x 이런 표현도 있다. 그죠?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x는 a에 대한 대칭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 b에 대한 대칭도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A, B에 대한 대칭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A, B를 대충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조금 더 올릴까요? 여기가 B다. 자, 이 A, B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대칭인 형태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3차 함수 간단하게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 그래프를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뭐 내려가고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데 자, A, B에 대한 대칭을 설명하는 방법도 대칭점을 잡아가지고 그 높이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x만큼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대칭점을 제가 잡습니다. 여기가 a 더하기 x, 여기가 a 빼기 x.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잡았는데 그럼 이 간격은 당연히 같겠죠. 여기서의 높이하고 여기서의 높이를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건데 자, 이 a, b를 중심으로 대칭이라면 얘가 올라간 만큼 얘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B에서 약간을 더했고 얘는 B에서 약간을 뺐기 때문에 이 높이와 이 높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FA-X와 FA+X는 이게 그냥 같은 건 아니죠. 그죠? 높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간 만큼 내려갔다? 서로 상쇄가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니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B라는 높이에다가 이 네모를 더했다. 자, 얘는 B라는 높이에다가 네모를 뺐다. 얘는 B 빼기 네모가 되는 거고 얘는 B 플러스 네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게 되면 네모가 사라지니까 2B가 되는 겁니다. 2B. 식이 조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자, A 빼기 X, A 플러스 X.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대칭점이에요. 잡아서 함수값의 합이 일정하다. 같은 게 아니라 함수값, 대칭점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녀석은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역시 모양이 좀 복잡하니까 요거는 잘 외워두도록 합니다. 대칭점을 잡는 방법은 똑같아요. 2A 찍어놓고요. 이렇게 똑같이 옮겨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A 빼기 X와 A 플러스 X가 서로 뭐다? 이것이 A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대칭점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건데 이것은 합이 X가 없는 상수로 나오게 되면 대칭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에 대한 대칭을 설명하는 방법까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예제 문제 6번 하고요. 뒤쪽에 연습 문제 중에서 관련된 문제를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5개 보기가 나와 있고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x 3승 더하기 x는 이것은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함수, 기함수가 어떻게 생긴 게 우함수, 기함수입니까? 라고 하는 걸 매번 마이너스 x 집어넣고 fx랑 비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맞아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정석인 거고요. 복잡할 때는 그게 그거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간단한 몇몇 개는 외워두자는 얘기죠. 뭐 홀수 차수, 짝수 차수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볼 것도 없죠. 이것은 원점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함수예요. 1번은 원점 대칭이라고 해야 되는데 Y축 대칭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니까 2차 함수를 위로 올린 거잖아요. 얘는 우함수예요. 우함수. Y축 대칭. 위로 올라가도 Y축에 대한 대칭인 것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짝수 차수만 구성되어 있죠. 그죠? 얘는 기함수, 이 녀석은 우함수. 자, 그런데 요 x 3승이라는 그래프에 2를 더했죠. 요것은 뭐냐 하면
x3승이라는 그래프를 위로 두 칸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x3승은 원점 대칭이었는데요. 위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 이 녀석은 0,2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지금 0,1의 대칭 설명됐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자, 답이 3번이 돼야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식이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는 뭐 대칭성을 굳이 설명하자면 x는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x축과는 한 점에서 접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접하는 거.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 5번은 2번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이것은 x축하고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위로 두 칸 올렸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 0,2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은요. fx는 기함수이고 gx는 우함수라고 할 때 이 5개의 보기 중에서 기함수는 누구냐라는 걸 찾는 문제예요. 그럼 사실은 짝수 차이인지 홀수 차이인지 뭔지 모르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면 뭐 gx가 뭐 몇 차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달랑 그냥 기함수, 우함수다라는 것만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럼 기함수의 성질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함수는요, fx가 기함수면은요, f-x하고 fx하고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gx 너 우함수니? 아, 그러면 g-x라는 이 녀석하고 gx가 이건 같아요. 항상 얘는 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질만을 가지고 이 함수가 우함수다, 기함수다를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fg가 아니라 묶여있는 이 함수죠. 이 함수를 내가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보기에서 자, 이 녀석을 제가 이제 이름을 라지 fx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gx-fx 이렇게 놓으시고요. 우리는 지금 이 라지 fx라는 녀석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과연 라지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이 얘하고 같으냐? 그럼 우함수고요. 부호 반대 더해서 0 되느냐? 그럼 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g 안쪽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f 안쪽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 자체적으로는 이미 우함수, 기함수가 밝혀져 있잖아요. 그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란 거. 그럼 이 g-x는 gx가 같은 거니까 얘를 gx로 교체를 해주실 수 있고 f-x는 마이너스 fx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fx. 다 해놓고 보니까 이 녀석은 g하고 f를 더한 꼴이 됐네요. 이게 gx 플러스 fx니까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둘이 같습니까? 그러면 부호가 반대죠, 그죠? 아니고요. 자, 두 개를 더해버리면 0이 되나요? 그러면 아니죠. f는 지워지는데 g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1번은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가 아닌 녀석이 됐고요. 자, 보기 2번. 그럼 이번에 fx와 gx를 내가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보기 1번 파악하는 거. 보기 2번에서는 이제 함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뭐 g로 줘도 상관없고 뭐 h로 줘도 상관없는데 편의상 그냥 계속 f로 할게요. 어차피 1번 끝났습니다. 이제 지워 이렇게 뭐 넘겨버리시고 두 번째 라지 f를 놓으시고 요거 fx 곱하기 gx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요.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라지 f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딱 집어넣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그 다음 g 마이너스 x 그리고 이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그쵸. 이거는 그냥 gx고. 근데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fg 곱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 마이너스만 딸랑 하나 붙었죠. 아, 너는 그러면 마이너스 라지 fx로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기함수다. 기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번, 이 기함수예요.
3번은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답이 2번이 기함수인 게 확인됐고요. 3번도 이것도 기함수예요. 3번도. 네. 그리고 요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우함수입니다. 선생님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보편적인 규칙인 겁니다. 이 보편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함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F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함수고 G라는 건 일반적인 우함수인데 기함수의 대표적인 녀석 X세제곱, 우함수의 대표적인 녀석 X제곱. 그러면 그 우함수와 기함수 중에 어느 하나씩을 골라가지고 자, 이 두 개를 곱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판단이 되겠죠. 우함수인지 기함수 판단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따져가지고 우함수, 기함수를 판정하는 것과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실 때는 에이 몰라 나 그냥 기함수 X세제곱으로 하고 우함수는 X제곱으로 할래 라고 해가지고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을 파악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X에 5제곱 나오죠. 이거 기함수입니다. 자,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 얘는 X제곱이고 X세제곱이니까 나누면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X분의 1 같으면은 이제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분수함수도 기함수가 돼버립니다. 원점 대칭이 되고요. 그럼 무슨 fx제곱은요? 자, 세제곱을 제곱했어요. 몇 제곱입니까? 6제곱 되죠. 짝수 차수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건 우함수가 되고요. 합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f를 G 안쪽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얘를 갖다가 이 안으로 쏙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세제곱 했다가 다시 제곱하니까 또 6제곱이죠. 그러니까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함수를 지금처럼 x제곱 그냥 대표 집어넣어버리시고요. 자, 기함수를 x 세제곱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짝수 차냐 홀수 차냐 차수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세제곱이라고 놓고 대입해가지고 판단하셔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험 때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모두 다 하겠다 그러시면 나중에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고 둘을 뭐한다? 비교해본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꼭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y는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면은요, 이거 사실은 x 3승을 움직여가지고 평행이동한 다음에 펼쳐버린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펼친 건지를 제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어느 점에 관하여 대칭인지를 파악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할 수는 있어요. 뭐 꾸역꾸역 껴맞추고 하다 보면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개 식들이 들어있다면 아마 이렇게 딱딱딱 비교해 보시고, 아, 이거를 요렇게만 바꾸면 되겠네라는 느낌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이제 다 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원칙적인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를 평행 이동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L이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문제가 그래요. L이 원점에 관하여 대칭이다. 뭐라고요? 이 녀석이 원점 대칭이래요. 원점 대칭이면 우리가 말하는 기함수라는 놈일 것이고, 기함수면은 짝수차, 상수항 그런 건 없죠. 얘는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A하고 C는 당연히 뭐예요? 0인 거죠. A도 0이고, 그 다음에 C도 0이다. 이렇게. 이거는 뭐 A, C는 당연히 0이 돼야 돼요. 내가 확인해야 될 건 B밖에 없는데, 그러면 X 3승 더하기 BX라는 형태하고 이 녀석하고는 서로 뭐한 관계입니까?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L을 내가
평행 이동해도 얘가 만들어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얘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x 대신에 뭐 평행 이동을 했을 테니까 x 빼기 얼마, y 대신에 y 빼기 얼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라고 해놓고 b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다가 집어넣지 마시고요. 어차피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L이란 녀석을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이만큼. 그럼 얘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고 Y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Y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하면 되고요.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 X 빼기 M. 어차피 AC는 날라갔으니까 이쪽 좀 간단하잖아요. 이쪽에다 대입을 하시는 걸로. 자, 그 다음 전개를 했을 때 이 식이 둘이 똑같아야 되죠. 전개하겠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3M X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3M제곱 X 마이너스 M의 세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BM. 자, N이라는 녀석도 이쪽으로 이제 이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차수를 내림 차수는 정리하려고 그래요. X 3승 됐죠? 그 다음에 2차 항은 어디 있나요? 찾아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1차가 되니까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M X의 제곱. 자, 그 다음 1차 항은 여기 하나 보이고요. 여기 하나 보이고요. 그러니까 B, 여기 하나 보이는 거죠. 3M 제곱 플러스 B. 3M 제곱 플러스 B 바로 치고 X. 자, 그리고 요거 있고 저 N이라는 녀석이 넘어와서 플러스 N까지 마이너스 M 3승 마이너스 BM 플러스 M. 자,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합시다. M이 얼마야? M이 1입니다. M이 1이니까 이게 3이죠. 3 더하기 B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이 또 이제 N도 알 수가 있는데 뭐 N은 필요 없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A하고 B하고 C니까 자,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서 A값, B값, C값을 우리가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만약에 감각적으로 이제 풀어낸다면 어떤 게 가능하냐? 이런 것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 전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Y는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는 감각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눈에 딱 들어왔다. 그때는 이제 좋은데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Y는 X 마이너스 1에 자 3승. 요거 전개한 걸 제가 알아요. 전개한 게 어떻게 되냐면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랍니다. 이게.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그럼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면 X만 더해주게 되면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자, X를 빼주고 2를 더해주면 저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금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가면서 얘는 요거 전개한 거에 뭐 하나를 더한 것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Y는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요. X 마이너스 1에 3승 얘를 전개한 거랑 비교했을 때 자, 얘는 전개하면 3x가 나오는데 실제는 2x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써주면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2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1인데 자, 플러스 2를 해주게 되면 플러스 1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 마이너스 1에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제가 2를 갖다 분할시켜서 똑같은 x 빼기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1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을 이쪽으로 제가 넘길 거예요.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y 빼기 1은 x 빼기 1 3승 빼기 x 빼기 1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y는 x 3승 마이너스 x를 자, x 자리에 뭐가 대입되는가 보세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 대신에 y 빼기 1 들어갔죠. 그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기함수를 1,1만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L이라는 것이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함수를 1,1만큼 옮기면 문제가 제시한 저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자, 이 주어진 함수를 x축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게 되면 L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얼만큼 했나를 내가 확인할 때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ABC가 얼마인지 그쵸? 그러니까 다 나왔잖아요. A는 없으니까 0. 그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C는 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이 매칭이 잘 되면 쉬운데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문자를 놓고 하는 걸로 연습을 하시고 자, 요것은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해결을 해봅시다. 자, 다음 함수 중 임의의 x에 대하여 f1-x나 f1+x를 만족하는 자, 이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다 알아요. 자, 요거 뭡니까? 1에서 x만큼을 빼고 1에서 x만큼 더하고 대칭점이죠. 그죠? 1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뭐하다? 같다. 그럼 이거는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x는 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설명하는 식이다. 자, 이제는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바로 이건 무슨 뜻이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1 대칭인 것은 여러분이 밑에 있는 보기 중에 골라내시면 되는데 뭐 대칭성을 따지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배제를 하셔야 돼요. 2차 함수 중에서 좌우 1을 중심 대칭이 되는 것. 첫 번째 보기. 자, 이 fx라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렇죠. 자, 요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1을 중심으로 대칭 성립합니다. 자, 요거 답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기 같은 경우면은 fx 이것이 x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6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완전적으로 바꿔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축의 위치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러분 축의 위치 파악하는 방법 아시죠? 그죠? 2차 함수에서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a가 뭐냐? 최고차항 계속이에요. 마이너스 2. 자, 분의 b는 누구냐? 요거예요. 4. 얼마입니까? 1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축의 위치가 1이기 때문에 x는 1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모두 다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뭐예요? 3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이것은 좌우 대칭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죠. 이것은 이제 된다면 이제 점대칭인데 지금은 1에 대한 대칭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1번,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 읽어보시고 x는 1에 대한 대칭구나를 여러분이 바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면 자, 오늘은 이제 공부를 성공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유리, 무리 함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넘어가게 되면 유리, 무리 함수를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